프리미어리그는 이제 박싱데이 모드가 되면서 빡센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은 금요일 새벽 4시 30분 브라이튼 원정 경기 후에 일요일 밤 11시 또 홈경기를 하면서 이틀 쉬고 경기를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 합니다. FIFA 규정인 모든 축구 경기는 최소 이틀을 쉬어야 한다는 규정, 정말 최소 휴식으로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욕심인 거죠. 다른 리그를 보세요. 이강인 이미 휴식 들어가고 열흘 가까이를 쉽니다. 김민재도 마찬가지고요. 라리가도 올해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탈리아 리그는 프리미어리그와 한 배를 탄 것처럼 보이지만 프리미어리그는 5일 사이에 두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니까 제대로 선수들을 이용하는 거 맞죠? 물론 축구 팬들은 즐겁기도 하고 또 쫄깃한 긴장감도 있습니다. 이틀 쉬고 경기하는 건 마치 토너먼트 경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선수 로테이션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안 그랬다가는 선수들 부상 속출로 더 어두운 후반기를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경기 중 주저앉아버린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리한 경기 일정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박싱데이는 모든 팀들이 100% 전력으로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고 현지 매체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싱데이가 팀 순위의 최대 변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박싱데이 하기 전에 이미 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직전 경기만 봐도 루턴타운이 아스날 맨시티를 힘들게 하더니 기어이 뉴캐슬을 1대0으로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는 유일한 홈경기 전승팀이었는데 최하위권 셰필드의 두 줄 수비에 애를 먹으면서 일격을 당하고 겨우겨우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위까지도 노릴 수 있었던 상승대 팀과 꼴찌팀이 붙어서 무승부면 이것도 이변이죠. 참고로 토트넘도 셰필드에게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패배할 뻔하다가 다행히 역전승을 거뒀죠. 그때 히샬리송이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 어시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변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이름값으로만 보면 이변이고 올 시즌 경기력으로 보면 현실인 결과도 있었죠. 웨스트햄이 맨유를 깔끔하게 2대0으로 승리하고 울버햄튼은 첼시를 상대로 이겨버렸습니다. 맨유 첼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력으로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죠. 이번에도 제대로 한 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이 공격 5명, 아스날 수비 2명으로 붙었는데도 아놀드가 득점하지 못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경기 장면이었는데 골키퍼만 있고 첼시 공격수 3명이 득점을 할 찬스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 득점 안 될 확률 몇 %인가요? 30만 파운드 스털링이 지가 뺏었다고 욕심내다가 골을 놓쳐버렸습니다. 당시 경기 중계하던 장정 해설위원은 찐 첼시 팬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라고 본능적으로 말을 뱉은 후에 5초 동안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비웃음 제대로 터진 상황이었죠. 우리는 당연히 황희찬 때문에 울버햄튼을 응원하고 있었으니까 울버햄튼이 득점한 것만큼 기뻤습니다. 아마도 이후 첼시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울버햄튼이 2골 넣고 승리했죠. 이번 시즌 맨유 첼시는 이변이 아니라 그냥 딱중팀인 것이 확실합니다. 90% 우승이라고 했던 맨시티가 리그 5위에 올라있는 것도 이변인 상황이죠. 토트넘에게 이번 박싱데이가 기회가 될지 아니면 4위 아래로 떨어지게 될지는 예측 불가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축구 통계 매체 옵타에서는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확률이 36.3%, 브라이튼이 승리할 확률이 35.6%로 아주 근소한 차이고 무승부 확률도 28%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경기 결과 알 수 없다는 거죠. 분명 토트넘이 더 강팀이고 순위도 훨씬 높은데에도 이런 예상이 나온 건 브라이튼 홈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이튼은 닥치고 공격팀이거든요. 실점이 최하위권입니다. 경기 결과는 몰라도 토트넘이 득점할 확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거기다 최근 소식에 로메로가 100% 컨디션은 아닐지라도 브라이튼 경기 출전 문제가 이상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로메로가 후반 초반 얼음찜질한 장면이 포착됐지만 이후 자유롭게 걷는 모습이 목격됐다. 로메로가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이미 박싱데이를 대비한 조치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로메로가 SNS에 남겼던 메시지는 브라이튼전에 출격을 해서 도울 거라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로메로는 후반전을 벤치에서 직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고전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우리 팀 큰일 나겠구나 했을 겁니다. 로메로의 출격 의지는 이미 손흥민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손흥민은 지난 시즌 부상을 달고 있었는데도 시즌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을 시즌 후에 수술을 했습니다. 당시 주장단도 아니었는데 오직 팀을 위해서 자신이 팀에 필요한 선수인 걸 알기에 참고 뛰었던 것입니다. 로메로 입장에서는 주전 경쟁자도 없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컨디션 회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로메로도 부주장으로서 팀의 상승세에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고맙다 로메로. 살살 뛰어도 좋으니까 출전만 해다오. 손흥민과 로메로는 팀의 헌신으로 부상을 안고도 출전을 하지만 모든 선수가 그렇진 않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경쟁이 치열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기에서 다 쏟아내야 하는 거죠. 히샬리송도 그중 한 선수입니다. 이미 콘테에게 외면당하는 경험도 해보고 경쟁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출전 기회가 올 때 무조건 잡아야 했고 부상이 있으면서도 무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필 타이밍 절묘하게 경쟁자들도 다 부상으로 이탈하니까 히샬리송도 기회를 잡고 그 사이 수술하고 회복을 해버렸죠. 솔로몬, 페리치가 부상이 없었으면 히샬리송 사우디 이적은 더 현실화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지금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진행자가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존슨은 목표보다 그 경기 하나만을 보고 다 쏟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스쿼드 전체에서 좋은 선수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언제든 치고 들어와서 뛸 거라고 했죠. 좋은 선수라는 말이 좀 납득 불가긴 한데 프로 세계에서 선수는 출전에 대한 양보는 없습니다. 손흥민조차도 다 양보해도 경기 출전 양보는 안 하죠. 존슨도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도 바로 다음 경기 출전하는 것은 그의 의지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자주 했던 말 있잖아요. 부상 없이 뛰는 선수 없을 것이다. 와, 로메로 출전시키려고 이렇게까지 하네요. 토트넘의 브라이튼 원정 경기는 맨시티전만큼 재미있을 것입니다. 미토마의 부상으로 한일전이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로메로 우도기까지 출전하면 안정감 있죠? 비수마 자리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박싱데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관심있게 볼 경기가 에버튼 대 맨시티 경기가 있습니다. 에버튼이 4연승을 한 후 토트넘에게 패배했지만 에버튼이 정말 좋은 건 홈에서 훨씬 강한 거였거든요. 에버튼이 역전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니까 꼭 선제골 넣고 최소 비겨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빅매치가 아스톤빌라전인데 요 상대가 맨유입니다. 그랬더니 옵타에서는 맨유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승리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것도 44%입니다. 무슨 통계로 예상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맨유의 전설 스콜스는 작정하고 맨유의 득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400억을 들여서 2명의 공격수를 데려왔는데 리그에서 골이 없는 상태니까 말 다 했죠. 래시포드도 재계약한 이후에 완전 놀고 먹고 있습니다. 맨유의 경기력은 토트넘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한 1월 이적 시장 때 팀을 정비해서 이후 상위권 팀들 승점을 깎아줘야 되거든요. 토트넘은 맨유와 1월 중순에 붙기 때문에 맨유 경기력이 올라오기 전에 붙을 거라서 큰 부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면 반더벤, 메디슨 둘 다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 빠지는 진정한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 빠지는 게 기쁘냐고요? 그럴 리가요.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아시안컵 차출 시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했었습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율 중이라고요. 그만큼 토트넘에도 애착이 있다는 거죠. 손흥민이 주전 경쟁자도 아니고 그가 빠진 공백 시기에 토트넘이 잘 버텨서 승점 차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박싱데이 이변 속출되길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구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